이렇게 된 요 돌이 이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흙이. 근데 이제 이 중앙으로 이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한 칸은 되셔야 돼요. 한 칸은. 근데 이 간격이 이제 간격 유지가 핵심인데 상대와 나의 돌 사이가 하나는 또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이제 한 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시면은 요거는 상대들이 붙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하나 가져가지만 상대가 이제 더 많이 가져가니까 더 불리하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두실 때 여기밖에 못 둬요. 여기밖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에서 사는 건 좀 이제 늦으니까 이제 중앙으로 어차피 뛰어나가셔야 되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와 나 사이가 하나의 간격이 남잖아요. 요거는 벌리셔야 되고 그래요. 여기 이제 알쏭달쏭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알쏭달쏭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젖히시고 막았습니다. 이게 연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이번에 그 호구급소에 대한 강의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 보신 분들이 이제, 자, 여기서 연결하는 건 두 개밖에 없다. 원래는 세 개인데, 이게 뭐 하나는 좀 이제 나중에, 한참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있는 수하고 호구 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이어야 되나요? 호구 쳐야 되나요? 이 모양은. 네. 이해하셔야 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네. 돌이 두 개가 돼 있다. 근데 그러면은 네, 호구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냐 안 누워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벽이 두 개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으시면은 얘가 요게 빈 삼각이 되니까 호구 쳐져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요게 이렇게 이으시면은 우리 이게 예, 사활에 나쁜 영향이 되겠죠. 이거는 호구가 그래서 호구 쳐야지만 상대가 와도 막으면 집이 생기니까 사활이 특히나 차이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처음에 들을 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두실 때는 거꾸로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호구 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방 얻어맞고 네, 여기 있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밀고 나가면은 백이 흙이 이제 일선등에 자동이 자동 요충이 돼버렸고 네, 이렇게 돼도 이제 안 되는데 실전에서 네? 자리에다가 호구 치면 안 되나요? 어디요? 여기요? 예, 그 자리. 아니 그럴 바에는 있는 게 낫죠. 예, 그럴 바에는 있는 게 낫고 굳이 이렇게 호구 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근데 왜냐면 패를 여기서 자기가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손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요거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멀쩡한 돌이 전에는 안 잡히던 게 거꾸로 공부하면 잡힌다고 맨날 투덜투덜 되시는 게 뭐냐면은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많이들 두셨는데 요것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치면은 이어야 되니까 이게 손해입니다. 집으로. 근데 어쨌든 사이긴 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우면은 배운 대로 하신다고 꼭 이렇게 두신 거예요. 요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치중 가고 네 이렇게 어쨌든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 돌이 예, 없으니만 못하는 돌이 돼버려서 이게 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돌가 두 개가 나란히 돼 있다. 이러면 여기 두시는 거고요. 이으면 거꾸로 나쁘니까 그때는 그냥 이으시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호구 치는 거죠. 그래서 요 구별이 이제 좀 어려우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시작부터 안 하셔야 되고 돌이 밑으로 가면은 이제 또 잘못되시는 거고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두고 네, 중앙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돌이 갇히면 항상 이제 뭔가 꼭 멀쩡한 돌도 꼭 잡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네. 여기 이제 두 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 이 형태는 이제 뭐 최근 프로들 바둑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온 이유가 눈목자로 두시고요. 붙이고 젖히고 이제 상대 이제 빠져 나오는데 요 사이를 이제 두시면은 질문 주셨던 거는 이제 늘었을 때 정석이자고 늘었는데 나는 요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이걸 나와서 네, 끊어서 두니까
보시면은 이게 축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든 나와야 됩니다. 일로 가든 저리 가든 나오는데, 삼삼을 얻어 맞으면은 역시 이것도 크게 안 좋습니다. 일로 둬도 이게 2점이 잡히고요. 이걸 기우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기어 나가더라도 뭐 살아도 뭐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이 정석 수순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원래 느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한 칸을 뛰셔야 돼. 네, 한 칸 뛰셔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들어가고, 있고, 일단 뚫어요. 이게 잡힙니다. 또 이제 끊어서, 예전에도 뭐 흙이 좋다라고 하진 않았는데, AI 등장 이후로는 이제 바둑에서 애매했던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제가 10집은 작고, 그래서 세력이 무조건 유리하고, 20집은 실리가 무조건 유리하고, 15집은 애매하다. 근데 이게 보시면, 하나, 3줄에다 15집에다가 16집, 18집이잖아요. 그 20집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흙이 이제 안 둬요. 게다가, 보통 이제 배석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배석이 되면 백이 선수권을 갖게 되니까, 백이 다음에 어디 둘까요? 선수권을 얻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상대가 마지막 수가 여기죠? 여기 이었으니까, 여기가 제일 이제 모양이 크니까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점에 둔다라고 하는데, 워낙 강하니까 지금 이제 덜 갈수록 유리하고요. 프로바둑 보면 이제 이렇게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한 협공은 그래서 요즘에는, 프로들은 그래서 요거 대안을 찾지 못해서 요즘은 잘 안 두고, 그래서 제가 이왕 협공하실 거라면은 이제 한 칸 낮은 협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요다구단과, 유서원님 바둑 둘 때도 요게 나오긴 했습니다. 첩해지는 게 이제 프로 바둑인데요. 이제 초반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초반에 어떤 식으로 이제 판을 짜는지, 그거 일단 교과서잖아요. 어쨌든. 프로들이 둔 게. 그거를 한번 싹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바둑으로 이제 넘어갈까 해서. 핵마의 기본으로 공부하세요. 종합 강의 한 달 이용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하나 잡았는데, 일단 한번 보실게요. 흑이 이제 원성진 구단, 백이 이제 박종훈, 입니다. 이 박종훈 프로가 이제 지금 바둑리그에서 둔 바둑인데요. 박영훈 프로가 있죠? 이 친구가 박종훈이에요. 네, 육촌 형제예요. 네. 그래서, 근데, 역시 그 피라는 게 꼭 있나 봐요. 기풍이 똑같아. 기풍이 굉장히 엇비슷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신기하게. 원래, 박종훈 프로는, 이제 초등학생 때는 저한테 이제 배우고, 중고생 때는 유서훈이한테 배워서 이제, 저희한테 배워서 이제 프로가 됐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스타일, 이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서훈님은 좀 이제 돌의 어떤 강함, 싸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설명도 하고, 많이 이렇게 가르치죠. 대표적인 제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최정 같은 스타일이 제일 많은데, 이 박종훈 프로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박영훈처럼 둬요. 어렸을 때부터도. 맨날 혼나요.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대래들은 냅둬도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이색적인 경력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백이 흙이 따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느는 수가 있고요. 단수 치는 수가 있는데, 둔다면 뭐가 맞을까요? 흙은, 백은. 두신다면. 네. 여긴 때리셔야 돼요. 네. 흙이 덜 살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흙 입장에서, 여기 두면 손을 뺍니다. 네. 따내면요. 이 패는 이제 이렇게 됐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연결은 네, 그냥 이으셔야죠. 이렇게 되면 죽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 방 가고, 네, 이고, 네, 젖혀 이어서,
요거는, 네. 요게 있으나 마나 한 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으셔야 되고요. 젖혀 이으면은, 자, 4월의 마지막 수는, 네. 네. 여기서 이제 요거 한 칸 뜨시면, 다 사는 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요거 이제 두시면 되고. 근데 안 잡히니까, 이게 잡히거나 뭐가 수가 있으면 둘 텐데, 어쨌든 안 잡히니까, 흙이 2선 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종훈 프로가 이제 손을 뺍니다. 네, 걸치고. 일단 두고, 또 하나 걸치고, 네, 상대가 이제 마네모로 일단 단단하게 두고, 이제 벌려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둑의 주제가 손을 언제 빼냐, 그건데요. 일단 2선을 두면 기본적으로 손을 뺀다. 네. 초반에 2선, 또 상대가 변으로 벌리면은 일단 손을 뺀다. 요겁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2선 두면 왜 손 빼고 상대가 그냥 벌리면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손 빼냐? 네. 이수와 이수 이런 것들은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니까 내가 다른 데 둬도 타격을 안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나도 모르게 초반 때 나오는 거는 돌이 이제 붙거든요. 뭐 하다 보면은 붙으면 손을 빼세요. 네. 이런 데서 이제 하다 뭐 마음이 급해갖고 손을 빼고 더 손을 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약점이 있을 때 요거 이으면 후수가 될 것 같으니까 이때 꼭 손을 빼시거든요. 이때는 다 받으셔야 되고 상대가 벌리거나 2선 둘 때는 이제 그때는 다른 데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벌리자 이제 원성진 역단이 이제 손을 빼고 일단 다른 데 뒀는데 이 수가 좋은 수가 아니에요. 좀 잘못 둔 수입니다. 자, 그럼 어디 둬야 됐을까요? 네. 이제 네. 이 바둑은 귀가 요렇게 이쪽으로 두고 그러면 이게 대각선으로 X자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변은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상대가 상변을 뒀잖아요. 그러면은 흙은 네, 하변을 둬야 되는데 이 수가 이제 조금 잘못 둔 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백기 네, 상대가 이걸 이제 잘못 뒀다. 그래서 이쪽으로 네, 바로 이제 운수가 좋은 수. 자, 흙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간 수도 약한 돌이 되고 자, 여기 급수 한 방 맞으면은 또 많이 약해집니다. 그 급수가 어딜까요? 네.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네, 요 자리입니다. 근데 요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답이 요것도 마찬가지. 이 호구 자리란 내가 수비할 때는 내 모양이 호구고요. 내가 상대도를 공격할 때는 상대 모양의 호구 자리입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호구는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있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딸려오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두실 때는 이걸 그냥 둡니다. 그냥 두고 상대가 연결하면은 또 귀의 급수, 네, 능수 두시면 되고 상대가 요로 나쁜 수 두면은 돌이 붙었잖아요? 손 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수를 왜 안 두나요? 이게 원래 이게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찌르고 막을 때 네, 어느 쪽으로 끊냐가 중요하죠. 날로만 끊는다 그렇게 만드시고 네, 이쪽으로 끊으셔서 네, 네, 이쪽 이제 잡으면은 네, 치고 네, 끊고 네, 이렇게 두면은 막을 수가 없죠. 네, 나와야 되는데 밀면은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없으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하실 때 요거 원래 좀 헷갈리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흙이 이런 데서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 뭐 돌려버리는 거 뭐 하나 있잖아요. 네. 끊고 네. 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게 되게 멋있었고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전에 제가 한번 작년인가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서양 회돌이다 이게. 네, 회돌이가 어쨌든 자기들 막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손해를 보고 내가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잔뜩 해놓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으로 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을 처음 이제 회돌이라는 걸 가르쳐 놨더니 그냥 온 동네 다 돌려버리더라. 그런데 돌린 다음에 이제 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양 해돌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바둑의 어려운 점이 이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두신 선생님 바둑인데, 백이 요걸 한 칸 띄셨거든요. 이게 잘못 둔 수예요. 이게 하나 더 미셔야 돼. 여기 이제 행마의 기본은 어떤 강의인가요? 바둑은 행마로 시작해서 행마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돌이 하나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돌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 이상부터를 행마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행마의 원리를 알고서 두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두는 것은 역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번 행마의 기본은 행마의 기본 원리부터 중급 단계, 응용 단계까지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행마의 기본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1단계는 말 그대로 행마의 기본 원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대략 1강부터 20강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또 우리 고급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원리로 행마가 돌아가는구나,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2단계는 대략 24강에서 50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또 5급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투 행마에서 어떤 행마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51강부터 63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략 5급에서 3급 분들 사이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바둑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살짝 넣었고요. 또 반복되는 행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만들어진 과정은 어떠했나요? 네, 항상 책을 쓸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책을 썼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바둑 1만 판을 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마를 일단 골랐습니다. 이번 행마의 기본에서 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여러분들 바둑을 주로 좀 관찰을 했는데요. 이번 행마의 기본부터는 프로들의 바둑도 똑같이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똑같이 설명을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때 프로들의 바둑을 좀 핵심을 추출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바둑이 한 70%, 프로들의 바둑이 한 30%, 그 중에서 엑기스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마의 기본은 전용 앱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한다면서요? 기존의 USB 강의는 일방적인 수업이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영상밖에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 어플에 접속해서 영상과 더불어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굉장히 복습과 예습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바른 공부법은요, 먼저 문제풀이를 하셔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푸셔서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02-554-3988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하시고 교재를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교재는 발송합니다. 어플은 바로 여러분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이벤트. 네, 기존의 USB와 더불어 여러분들 문제풀이 어플을 같이 하시고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영상 시청, 그 다음에 교재,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효율적인 공부와 더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체크가 될 겁니다. 꼭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시고요. 이 USB 영상을 받지 않고 저희 어플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종합 강의 한 달 체험권을 드리고자 합니다.